개인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외배합형인가요? 아니면 내배합형인가요? 아니면 운이 좋은 중배합형이세요? 아니요. 제가 여러분이 우주의 외계인이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특정한 체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꿈의 몸을 만들고 싶다면 자신의 체형을 아는 것은 운동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형에 맞추어 운동을 조절하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체형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4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셸던 박사는 세 가지의 신체 유형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먼저 외배합형이 있습니다. 이 체형을 가진 사람들은 날씬하고 보통 키가 크고 팔다리가 더 길어요. 예를 들자면 우사인 볼트를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먹고도 뱃살이나 뚱뚱한 하체와는 거리가 먼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외배합형의 경우 근육을 크게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많이 해도 날씬한 몸매가 유지되고 원하는 만큼 몸을 키우기가 힘들죠. 자, 적어도 그들은 자신들의 슬픔을 케이크 한 조각에 잊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두 조각이요. 그리고 내배합형도 있습니다. 이는 이전의 유형과는 정반대입니다. 짧고 단단한 체형이고 점심 후에 먹는 모든 간식들이 다 살이 드는 경향이 있죠. 멀리 갈 것 없이 데니 드비토를 내배합형의 생생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날씬해지기 위해 갖은 애를 쓰는데 그들의 두드러진 배와 큰 엉덩이는 운동선수가 되고자 한다면 크게 방해가 될 거예요. 하지만 항상 밝은 면이 있죠. 내배합형은 자연적으로 외배합형보다 더 강하고 훌륭한 보디빌더나 역도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이 좋은 중배합형이 있죠. 왜 운이 좋냐고요? 왜냐하면 이들은 근육과 지방의 완벽한 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그리고 빠르게 변화시키는 자연적인 능력이 있거든요. 크리스찬 베일은 완벽한 중배합형입니다. 머신리스트에서의 그의 역할과 아메리칸 허슬의 역할을 한번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중배합형은 오히려 쉽게 근육량을 얻고 순식간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또한 쉽게 체중이 빠질 수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공원에서 산책하고 온다고 갑자기 탄탄한 다리를 가지고 집에 오는 건 아니에요. 그들에겐 삶이 쉽지만 그렇다고 마냥 쉽지도 않아요. 물론 이 세 가지 체형은 단정적인 것은 아니며 여러분은 그 중간 어딘가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따라야 할 몇 가지 조언과 여러분의 체형에 따라 할 수 있는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1. 외배합형을 위한 요법. 이 체형의 경우 체중 감량에 문제가 없지만 근육을 키우려고 하면 결국 가는 근육만 생겨 몸매가 마르고 가늘 수 있습니다. 좀 더 근육을 키우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무엇보다도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세요.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근육을 위해 벽돌을 만드는 재료이고 탄수화물과 결합되어 결국 여러분이 살을 찌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여러분이 아마도 전에 먹었던 것보다 더 많이 먹을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신진대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빠르고 여러분의 신진대사에 먹이를 주기 위해 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을 마음껏 섭취하도록 하세요. 하지만 지방이 많은 음식을 과식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지방도 여러분에게 좋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근육을 키우는 과정이 느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근력 운동과 헤비 리프팅에 집중하세요. 여러 근육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 운동 역시 여러분의 절친이 되어야 합니다. 데드리프트, 스쿼트, 크런치, 그리고 푸시업과 같은 기본적인 운동은 여러분이 더 빠르고 쉽게 체격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면에 한두 개의 근육만을 쓰는 단일 운동은 여러분의 근육 발달 진행을 늦출 뿐입니다. 그리고 셋째, 유산소 운동을 지나치게 하지 마세요.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도 좋지만 유산소 운동으로는 체중이 늘지 않고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미 젓가락처럼 날씬한데 왜 더 살을 빼려고 하시나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해서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강도 심폐소생술은 여러분의 혈액순환을 도와서 근육 조직에 영양분이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즉, 단백질과 탄수화물로 몸을 채운 후 몸이 제대로 데워지면 몸에 더 좋은 효과를 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만약 여러분이 외배합형이라면 많이 먹고 많은 근력 운동을 하고 유산소 운동은 적당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곧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2. 내배합형을 위한 요법.
이런 유형의 경우 어깨가 좁고 허리 둘레가 꽤 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런 체형에 책임이 있는 한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부에는 여러분이 배고플 때를 대비하는 지방 비축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다행히 음식이 귀했던 시대가 지난 지 오래니 이제는 허리부터 상체로 몸의 무게를 옮기고 몸매를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만드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나쁜 소식을 숨기지 않을게요. 내비합형은 살을 빼는데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채널의 이름처럼 밝은 면을 보자면 여러분은 땀으로 러닝머신을 흠뻑 적시며 몇 시간 동안 계속 뛰지 않아도 됩니다. 인증된 트레이너인 윌 퍼듀는 오래 지속하는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태우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인터벌 운동은 간단한 달리기 또는 자전거 타기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시간이 적게 소요됩니다. 예를 들면 단거리 달리기는 더 빨리 살을 빼기 위해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크런치는 잊어버리세요. 이런 운동은 다른 체형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체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크런치는 근육을 형성하는 데는 좋지만 지방을 전혀 태우지 않거든요. 상체 근육을 키우고 오뚜기 몸매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그 뱃살을 없애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강도 높은 웨이트 운동을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웨이트 운동과 결합한 유산소 운동이 놀라운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오랜 시간 달릴 준비를 하세요. 내비합형의 운동 루틴은 결코 누워서 빵 먹기가 아닙니다. 빵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쉽게도 이제 빵과 작별할 시간이에요. 체중을 줄이고 건강해지려면 하루 섭취 칼로리를 1750칼로리 정도로 줄여야 합니다. 사실 칼로리 섭취량이 낮을수록 더 빨리 살이 빠지지만 지나치게 굶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운동장에서 기분 좋게 땀을 흘리면서 하루에 1500칼로리 미만을 섭취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지쳐서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항상 약간 배가 고픈 것은 괜찮지만 여러분의 에너지 수치를 충분히 높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것을 요약하자면 강한 인터벌 운동을 하시고 장거리 달리기는 그만두세요. 역기를 사용해 어깨 근육을 발달시키고 칼로리 섭취량을 평소보다 적게 줄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의 식단에는 탄수화물은 매우 적게 그리고 단백질은 더 많이 있어야 합니다. 3. 중배합형을 위한 요법. 중배합형은 단연코 운동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유형에 속한다면 아마도 이미 균형 잡힌 체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근육을 키우거나 지방을 빼는 것이 얼마나 간단한지를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또한 지금 제 얼굴에 질투의 빛이 보이지 않는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쨌든 비록 중배합형이라는 유전적인 운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더 나은 모습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운동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은 우선 미루는 것을 멈추고 실제로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체형은 큰 노력 없이도 높은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배합형들은 자신이 가진 몸의 다른 멋진 특징을 남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멋진 체격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성취를 위한 훈련을 하세요. 이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적당히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한 특정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당히 격렬한 유산소 운동은 여러분의 몸에 좋으며 원한다면 장거리 달리기 역시 바람직할 것입니다. 근력 운동은 보통 역기에서 무거운 역기까지 반복 횟수를 낮게 시작해서 높게 조절하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만약 여러분이 무거운 역기를 든다면 4번에서 6번의 반복은 충분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더 가벼운 것을 들기로 선택했다면 15번에서 18번까지 자유롭게 횟수를 올리세요. 타고난 체력과 힘을 가지고 있으니 이 정도는 꽤 쉽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실히 정해진 목표를 가지고 하는 집중적인 운동은 여러분이 황금 체형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져다 주어 여러분은 자신의 몸매를 더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는 아직도 부러워요. 식단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내배합형처럼 빠르게 살이 찌지 않고 외배합형처럼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섭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식단은 다소 유연한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2500칼로리 이내의 칼로리를 섭취하고 과도한 지방과 탄수화물을 줄이고 그저 여러분이 중배합형이라는 사실에 기뻐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원하는 건 뭐든지 먹을 수도 있고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여러분은 성취할 몇 가지 목표를 세우고 적당한 운동을 함께하며 지방과 탄수화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마음껏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3가지 체형 중 자신의 유형을 발견하셨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뭔가를 배웠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주시고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저기요, 아직 새롭게 몸매를 단련하러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릭을 하신 후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